know just who you are, but they can't turn your bright star dark. 어린 시절 투명 인간이 되거나 순간 이동을 하는 엉뚱한 상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법한 상상들이 살면서 일상이 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막연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에 있는 노준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메타물질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메타물질이란 빛을 극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물질인데요. 초고해상도 현미경, 홀로그램, 투명망토 등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기술을 실현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네이처에 실리셨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건 뭐죠? 혹시 뭐 이런 기술도 있으신 건가요? 내일 만날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뭐 이런 것도 예측이 되나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으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네. 어떤 옷을 입는지 패턴을 저희가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적용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무실에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저랑 거의 흡사한 색상의 옷을 입으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술까지 있나? 안 그래도 네이처에도 실리시고 네네. 예.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직접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국내 기관에서 표지 논문으로 네이처를 쓴 건 역사상 딱 3번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받으신 분이 서울대학교 현택강 교수님이라고 노벨상 후보로 네. 언급되었던 분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저고. 예. 소름 끼쳤어요. 그 두 번째이시고. 네, 제가 두 번째고 현택강 교수님 세 번째. 그러면은 곧 노벨상 후보에 오르시겠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셨을까 저희가 감히 짐작은 못하겠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 놀라운 점은 저기 지금 저 책장 가득히 여행 가이드북이 꽂혀 있다는 점이 네. 또 한 번 충격입니다.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예요. 이게 연구를 하기에도 시간이 빡빡할 텐데 네네. 아무리 아무리 출장을 많이 가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도 저기 꽂혀 있는 책들이 지금 대략 몇 개국 정도로 가신 거예요? 예, 한 80국에서 90개국 정도 다녀왔고요. 이야, 아는 교수님 중에 이렇게 많이 다닌 분이 있습니까?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연구하면은 이제 또 해외 나가서 발표하고 또 해외 과학자들하고 네, 그렇죠. 토론하고 하는 게 주 일이기 때문에 네. 일로도 많이 가고요. 예. 학생 때는 여행으로 많이 다녔었고요. 네. 혹시 연구랑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디 해외 출장이나 이제 여행을 간다고 비행기표를 사놓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열심히 잘 돼가지고 그걸 끝내야 갈 수 있으니까. 예. 데드라인이 네, 딱 네, 생기는 네. 거구나. 학창 시절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예. 중국 분인데 네. 이건 못 끝내면 집에 못 간다고 항상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항상 그날 새벽에 이제 끝나서 집에 가게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기부여, 네네. 동력을 네,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여행을 빌미로. 예.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구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네, 연구보다 유명한 잘하시죠. 게 그런 이제 세계 여행자들의 그런 이제 마일리지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있어요? 더 유명하고요. 예. 마일리지 얼마예요? 한 1000만 마일. 1000만? 네네. 그럼 진짜 전 처음 들어봐요, 마일리지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1000만 지금 아직도 있어요? 얘가 한 평균 그 정도. 근데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 쓰질 못해가지고 더. 1000만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 저는 네이처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어서. 네. 야, 진짜 그걸로도 유명하시겠어요.
진짜 알면 알수록 까면 갈수록 끝없이 뭐가 나오는 야, 그냥 과학자신 줄 알았는데 너무 흥미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날씨 좋은 데서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네이처에 실리신 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뭐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상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큰 상 받으셨다고요? 네. 그 대통령이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네. 받았고요. 그래서 40대 미만의 이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인데 예.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되게 운 좋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1년에 네. 이제 분야별로 한 명씩 총 1년에 4명 주니까요. 그럼 네. 분야에서는 한 네, 명. 네. 그래서 진짜 기계 대단하네요. 소재 분과에서 1명을 주고 있고요. 야, 그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네네. 이거는 과학계의 상은 아닌데 네. 모 매체에서 선정한 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제시하는 차세대 리더 100인에 뽑히셨더라고요. 예, 그게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러니까요. 제가 등급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방탄소년단, 뭐 아이유, 예, 블랙핑크 그 100명 안에 드셨더라고요. 예. 박수 한번 치고 차세대 리더. 네, 학과 교수님이 지금 네. 엔터테인먼트를 만든다고 지금 주식을 사겠다고 하시고. 아, 충분히. 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게 그 메타 물질인가 그걸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야기는 좀 듣기도 했고 저도 찾아는 봤어요. 근데 아직도 약간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과알못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메타 물질 이름은 그러니까 메타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물질이고요. 예, 그 뭐 상위 차원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물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하는 이제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투명 망토라든지 예. 아니면 바이러스나 어떤 원자 단위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네. 만드는 방법이 자연계에 이제 존재하는 원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레고 블록 뭐 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단위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집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기계 가공을 통해서 네. 만들고요. 걔네들을 잘 배열을 하면은 이게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명 망토라든지 빛을 극단적으로 제어한다든지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빛뿐만 아니라 네. 뭐 소리를 차폐하고 지진파를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연구들에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레고 블록 작은 피스 네네, 같은 네. 건데 네. 그걸 정말 자꾸 네, 진짜 작게 맞습니다. 네. 진짜 완전히 작게 만들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만든다. 예,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이제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건지가 이제 또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야 네. 얘네가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자라는 단위 자체도 너무너무 작은데 그걸 또 더 막 작게 만들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술도 네.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금속 같은 거 기계 가공할 때 뭐 드릴이나 밀링 같은 걸로 구멍 뚫고 네. 칼로 깎고 톱질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 가공을 하게 됐고요. 마이크로는 이제 한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되고, 그거보다 이제 한 1000분의 1 정도 작은 수준의 구조들을 만드는 게 나노 가공인데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또 장비들이 네. 또 예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뉴스에 보시면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를 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놀랐습니다. 그런 걸 다 만드는 사람들이 있군요. 네, 누군가는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투명망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얘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네. 투명망토 하면 우리가 해리포터 제일 예,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해리가 예. 그 투명망토 입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 게 이제 영화에서나 가능하고 CG로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현실에서? 네, 물론 저희가 아직 뭐 어디 가서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네. 예. 있긴 있어요. 네, 구현은 가능합니다. 구현이 가능한 건가요? 만들어진 게 지금 있어요? 만들어진 게 있죠. 근데 물론 크기가 이미 작아서 예. 한 손톱보다 작은 거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정도 네, 요 정도 여기 실 수 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이미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를 숨겨서 뭐 하냐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랑 이제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과학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그렇죠. 문제니까. 네네. 구현은 가능하다.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공 기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거를 크게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실 뭐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원래 목적이 군사 기술로 시작을 한 연구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관련돼서 어떤 디텍터나 어떤 그 센서 네. 기술들도 같이 네, 발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원리를 예.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투명 망토가 어떤 원리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거는 네. 어딘가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물체에 반사가 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눈에 있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카메라인 거예요. 네. 눈에 있는 그 센서 위치에 상이 맺혀서 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안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스텔스 비행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스텔스 비행기는 원리가 뭐냐면은 전자파를 이제 쐈는데 레이더라는 거는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뭐가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텔스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빛을 다 이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게는 하지 못, 그러니까 센서로 돌아가게는 하지 못하지만 네. 이제 완벽하게 제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투명막도 기술은 반사나 어떤 이 흡수가 아니라 네.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네. 얘를 이제 둘러서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 뭐 수로를 저희 뭐 강에 댐 건설할 때 네네. 수로를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로 돌아가게끔 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예를 들어 네. 망토를 이렇게 쓰면 네. 빛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다가 내 예.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예, 그걸 쓱 타고 피해가지고 네, 네, 네. 닿지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럼 뒤에 어떤 물체가 예. 있으면 그거를 그것만 보이는 닫고 거고.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분명히 앞에는 물체가 있지만 그 뒤에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와서 나를 타고 가서 네, 네, 네. 뒤에 갔다가 다시 나를 타고 타고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 원리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빛은 원래 직진을 하기 때문에 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경로를 이제 미세하게 와. 공간을 저희가 왜곡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길을 만드는군요. 네네. 그래서 빛은 본인이 직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길이 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휘어져 있지만 빛은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빛을 원하는 대로 굴절시키는 맞습니다. 기술. 예. 그래서 그 굴절률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메타물질의 핵심이 네. 굴절률을 제어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빛을 사람이 제어를 할 수 있다니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네네. 예.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이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뜸 한 소리가 그러면 그거 이제 언제부터 쓸 수 있냐고. 네.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 질문부터 하는데 네. 지금은 안 되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제가 한 은퇴할 때쯤 그래야 제가 은퇴할 때쯤?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0년 뒤에.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사회의 추세를 보면 맞는 게 네. 어떤 과학 기술이 이제 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발견으로 시작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기술이 되는데 네. 그게 한 50년 정도 되고요. 이게 메타물질이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20년 네, 정도 네, 된 20년. 거군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는 조금 더 늦었지만 한 20년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를 보면은 한 30년 내에는 되거나 안 되거나죠. 네. 물론 그 과학이 다 기술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한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메타물질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다른 분야들까지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가공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거 뭐 작게 네, 만들려고 네, 해도 네. 그 기술이 있어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업에서 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시일이 지나고 이게 필요한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분명히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메타 물질이 나온 지 뭐 2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실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뭐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실제로 이거를 뭐 상용화돼서 나온 제품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아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신기루 현상이 사실 신기루. 이거의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렇겠네. 네, 일종의 네, 착시니까. 예. 신기루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모래 바닥은 굉장히 뜨겁고 네.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급격히 변합니다. 하늘 이 공기 중으로 올라갈수록. 네. 그럼 이 온도가 변하면서 공기의 밀도가 변하고 이제 그 공기의 어떤 굴절률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빛이 똑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빛이 점점 휘면서 네, 그러니까 엉뚱한 위치에 이제 빛이 반사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원래는 그러니까 없는 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게 느껴진다든지 다른 위치에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또 뭐 그거 말고도 컵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뭐 빨대 꽂아 놓으시면은 그쵸. 휘어져 꺾이는 있는 거 거 보실 제일 수 있고요. 신기하고. 예, 네. 또 뭐 이런 개천에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분명히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맞아요. 네네 그게 내가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은 데 네.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그런 빛이 왜곡이 돼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장 어떤 상용화에 근접한 제품들을 꼽자면은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제 홀로그램 소자라든지 현미경을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VR, AR 안경들이 지금 되게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 네. 것들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경 같은 경우에 두께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로 얇아질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이 안경에 네. 홀로그램이랑 여러 이제 그 메타물질 소자들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제 나이대 분들은 아실 텐데 예. 드래곤볼에 보면은 스카우터라고 알죠. 네, 그 스카우터 이제 안경을 딱 쓰면은 네. 지금 저 사람이 배가 고픈지 뭐 저쪽 식당이 맛있다든 이런 게 이제 보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영화 마블 같은 거 보면 네네.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막 그냥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막 확 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건 홀로그램 기술로 그걸 만든 건데 예. 사실 지금도 홀로그램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시면은 혹은 뭐 박물관에 홀로그램으로 요정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데 예. 그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조악합니다. 해상도가 낮고 그러니까 형상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해상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정말 사진같이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메타물질로 물론 메타물질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메타물질로 그런 해상도를 높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허공상에 어떤 컴퓨터를 화면을 띄워놓고 네. 그거를 또 홀로그램 저희가 하는 거 이외에 뭐 햅틱 장치라든가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면은 네. 그 위치를 인식을 해서 컴퓨터 어떤 정보가 와. 처리가 되는 일들이 그런 것까지. 네,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인터페이스에다가 홀로그램 컨텐츠라든지 네. 그런 영상을 입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 영화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메타물질 연구가 상당수, 그러니까 마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예. 그런 마블 영화 굉장히 많아요. 네. 투명 망토도 거기 있고요. 그 외에 또 스타워즈, 광선검 예.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희망을 제시하실 차세대 리더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메타 물질을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더 크게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논문 쓰고 연구해도 집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니 저도 사실 오기 전부터 어디다 쓰지? 그러면서 네. 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홀로그램 소자 같은 네네. 거는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뭐 바이러스 이슈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메타물질을 이용하면은 아주 좋은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저희가 10,000원 정도는 만들 수 있고요. 네. 얇은 이런 조그만 장치인데 10,000원이요? 네네. 싸네요. 네, 그거는 제가 이미 벌써 한 15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살게요.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휴대폰에 붙여서 네. 바이러스 이런 거를 그냥
휴대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물론 뭐 완벽하게 그걸 보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술이 적용이 돼서 실제 사람들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들, 메타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뭐 양자 컴퓨터 소자를 만든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짠하고 막 세상을 딱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것들이 이제 어딘가 이용이 되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열심히 하면서 네. 네, 뭔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명 망토만 만든 게 아니었네요. 네네. 투명망토는 사실 제일 이제 이상적인 거고 약간 네. 좀 상징적인 존재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어도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당장 살 테니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진 그러니까 못할 거예요. 예. 윤리적인 문제들은 네, 네. 있을 것이고. 네. 예, 네. 그렇네요. If we never met, I'd be drunk waking up in someone else's bed. I'd be lost in a crowded room of fake friends. I wouldn't even know it. 메타 물질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뭔가 미래 기술의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뭐 어린 특히 남자 친구들은 대부분 뭐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니까 만화책이나 게임에서 네. 아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만화책 보면서? 네, 뭐 드래곤볼 보면서 아, 얘 에너지기팔 한번 써야 되겠다. 뭐 게임 하다 보면 이런 마법을 써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시험 못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야 돼. 답을 알고서는 그리고 투명 망토도 또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필요한 그렇죠. 은행에 들어가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을 텐데 네네. 게임을 좋아하셨어요? 아 게임은 엄청 좋아했고요. 엄청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오락실에서 살고 집에서 뭐 게임기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예. 근데 대학교 가서는 이제 고삐가 한번 풀려서 네. 게임에 이제 아주 매진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매진이 얼만큼인데요?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 12시간. 그 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재밌고 잘하기도 하니까 네. 아, 이 길인가도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로? 네, 그래서 한번 진짜 제 친구 중에는 프로게임 입단한 친구도 있고요. 아, 고등학교 그 정도였어요? 네. 실력이? 많이 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단 테스트를 했다가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입단 테스트까지? 그래서 아, 요게 이 길은 아니다라고 네. 거기까지만 이제 하기는 됐었는데 그 게임을 하다가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스타크래프트에서 좋아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다크 템플러라고 이제 사라지는 투명망토를 이제 시연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할 때 제가 희열을 느끼면서 아,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때부터 막연하게 네.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실제로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렇죠. 그게 네, 뭐 네. 90년대고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그 될 거란 생각을 못 했죠.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연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는데 네. 사실 뭘 해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는 왔는데 아, 그럼 그때까지도 내가 메타물질 해야지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장학금을 주신다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네, 일단 갔는데 저랑 잘 안 맞았어요. 약간 재미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투명망토 연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예. 딱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2007년 제가 유학 처음 가서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아 이거다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던 그래서, 장면이 네, 맞습니다. 떠오르면서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구나.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어. 제가 수아에 들어오고 싶다, 공부하고 네네. 싶다. 그렇게 해서 좀 사정이 있었는데 여러 번 교수님한테 어필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같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받아줬어요? 네, 교수님이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저는 이 사람의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너를 보아하니 별로 이제 과거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러면서 뛰어난 게 없어 보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 이게 예. 별로 탐탁지 않으셨던 거죠.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은 뭐 장학금을 받아오든지 왜 어떤 그런 걸 받아오면은 네. 저희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한번 써보기, 예.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에서 저는 이제 유학생 장학금을 받게 됐고요. 이건희 장학생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대단한 걸로 거기서 알고 제가 있는데. 아마 공부 제일 학점이 제일 낮은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았다고 예. 하니까 예. 그럼 한번 뭐 와봐도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분야를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처음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네네. 대학원 때부터. 네네. 박사과정 때부터 석사를 이미 하고 이제 석사하는 도중에 이걸 알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이제 미국의 다른 학교로 박사를 할 네네, 때. 네. 그랬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사과정 때도 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박사과정 때도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예. 네이처는 사이언스지, 네이처 자매지들을 많이 썼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무슨 스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네, 뭐죠? 아까 이제 투명망 게임을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입학할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선배가 투명망토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근데 만들었는데 요만한 거? 네. 예. 근데 이거는 항상 투명망토인 거예요. 항상 숨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키면 에너지가 다니까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걸 만들어 보자. 투명망토 이제 스위치를 그때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네네. 이게 그러니 참 인생이 묘한 게 그 게임 페인으로 지냈던 시절도 그게 소용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네. 옛날에 했던 것들이 참 다 힘이 되고 이제 좋은 결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물론 이제 게임만 했으면 그런 거는 아니고 네. 피나는 정말 피땀 눈물을 모은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랬겠죠. 근데 요즘 사실 좀 그 우등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조금 기피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네. 뭐 의대 쪽을 좀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교수님 같은 과학자도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뭐 과학자가 되든 공학자가 되든 회사를 창업을 하든 의사가 되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고 본인이 잘하는 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은 의사가 돼서 뭐 위인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들을 치료하고 본인만의 비전이 네네, 있다면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면은 저는 대찬성인데요. 대부분 왜 의대를 가려고 하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냥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그게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은 뭐 이제 이공계를 가려고는 했지만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계공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사실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그 길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의견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공계에 와도 본인의 꿈을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꼭 이공계를 뭐 사람들이 힘들더라 이런 이유로 기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례없는 나라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게 사실은 다 어떤 산업과 어떤 이 과학과 기술의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세대는 사실 혜택을 받는 세대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길을 가거나 혹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네. 덜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의사가 돼도 맞습니다. 네, 의사가 되면은 휴가가 엄청 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하던 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 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꿈을 이루셨나요? 아닙니다. 저의 꿈은 아까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걸 정말 완성을 하는 날까지 네.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할 거고요. 저의 그런 과학 기술들이 세상을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 이제 저의 이름이 들어간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공식, 네. 피타고라스의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제 공식들이 예. 보통 이제 딱 교과서에 남는데, 네. 메타물질은 누가 했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어떤 땡땡땡의 공식이 있으면은 예. 300년이 지나도 노준석 공식. 네,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던 것들, 정말 꿈에서 끝나고 상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부분은 그냥 놓아버리기 일쑤인데, 교수님은 그 꿈을,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오니까 점점 꿈에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네, 네. 경이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을 꿀 때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께 정말로 희망을 제시하는 분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노벨상 받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